꽃은 누구나 좋아하는 사진의 소재입니다. 까닭에 꽃을 찍는다고 하면 어쩐지 상대방 반응이 시원찮습니다. 그런데 어디 꽃만 그러겠습니까? 카메라 메고 둘로 산으로 다니며 찍는 대부분의 사진들이 우리에게는 늘 보던 익숙한 소재들이죠. 따라서 익숙한 소재를 돋보이게 찍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낯설게 찍으면 됩니다. 답을 말해놓고 보니 조금 머쓱해집니다. 그거야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생각해 볼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낯설게 찍는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찍어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대상을 낯설게 하는 연출력이 필요하거나 촬영 기술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촬영 종료 후에 어떤 새로운 작업이 더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이렇게 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분명 있어야 합니다. 사진이라면 당연히 있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찍는 것이 너무 자명한 사실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찍는 것을 망설이게 된다는 것은 이제까지 사진을 대하는 태도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주어진 조건에 내가 맞춰가며 이제까지 사진을 찍었는데 이것들과 결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대상은 나의 작업을 위한 1차 자료일 뿐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주부들은 콩나물을 사다가 콩나물을 그대로 상위에 올리는 경우는 없겠죠. 콩나물을 맛있게 하는 주부의 레시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을 끓이든 무치든 아구찜이나 낙지볶음 같은 전혀 다른 음식과 섞어서 내놓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 과정을 보면 주부의 요리 솜씨를 알 수가 있죠. 아마 꽃을 있는 그대로 찍는다는 것은 매번 콩나물을 가지고 콩나물국만을 끓이는 게으른 주부와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찍은 사진이 도감용 사진이 아니라면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예술을 생각하며 찍는 사진가라면 더 그렇겠죠. 무림의 비법처럼 나만의 비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해보기 위해서 저는 수업 시간에 이런 숙제를 냅니다. 같은 꽃을 30가지 다른 방법으로 찍어보세요. 머리가 아플까요? 만약 머리가 아프면 안 찍으면 됩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는 목적은 좀 더 삶에 즐거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까지 아프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며 사진을 찍을 까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 여기까지가 이분이 할 사진의 한계입니다. 가끔은 30가지가 아니라 더 많은 표현 기법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연구 자체가 재미가 있다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새로운 사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노영숙이 사진들도 그렇습니다. 꽃사진을 찍으려면 왜 꼭 밖으로 나가서 찍어야 하지? 하는 의문에서 시작합니다.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노영숙은 집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우리 주변에 꽃이 천지 아닙니까? 그런 꽃들을 작업의 소재로 쓰는 것은 어떨까요? 아름답게 핀 꽃들도 중요하지만 시들어서 이제는 버려져야 할 꽃을 찍으면 안 될까요? 그리고 꼭 꽃만 찍어야 하나요? 그것들과 어울리는 다른 소품을 쓰면 안 되는 일인가요?
빛은 꼭 측면 광만을 고집해야 하나요? 완전한 역광으로 사진을 찍으면 결과는 어떨까요? 이런 의문을 계속 던지면 나름이 독특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자신만의 노하우가 생깁니다. 물론 노영숙의 사진도 그녀가 꽃을 찍기 위해 찾은 하나의 방법이 소산입니다. 아직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아이디어가 우리 머릿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끌어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진을 잘 할 수 있는 요령이기도 합니다. 노영숙의 꽃은 이제까지 봐왔던 어떤 꽃보다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냅니다. 어느 공간에 걸어두어도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노영숙표 꽃사진들이죠. 우리가 시대를 어깨에 걸고 고민하는 심각한 사진을 하는 것이 사진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저는 따뜻하고 행복한 사진을 하기를 권합니다. 꽃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언제나 중요한 소재입니다. 다만 우리들의 표현 기법이 지금까지 늘 보던 진부함을 넘어서 새롭게 보일 수 있는 근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직설 최건수였습니다.